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5일입니다. 날씨는 몹시 춥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덜 피곤하고 몸이 가뿐합니다. 내가 오늘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 지구를 중동의 가자 지구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찬성하고 정말 아이디어가 아주 특별하게 좋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미국이 세계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이 중동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덴만, 그 다음에 홍해, 그 항만, 바다의 항만도 미국이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런 것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미국 땅으로 만들어서 미국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을 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히토류 이런 걸 미국으로 공짜 히토류를 미국으로 보내라. 그렇게 되면은 군사 원조로 하겠다. 그게 이제 공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무상 무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은 원래 곡창지대, 곡식이 많이 나서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지상 자원도 많고 또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가장 자원이 많은 전 세계의 자원 창고다, 보고다, 그 얘기합니다. 보배 보자에다가 창고 고자를 써서 전 세계의 지하자원 보고가 곧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지하자원 보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은 K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K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전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이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게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특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그 정치 사상, 역대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아주 특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해서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사상 여러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트럼프 마침 저렇게 보기에 생각하는 자체가 좀 엉뚱한 것 같지만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나라 K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옛날에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도 대통령도 그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뚝심이 있고 저돌적이다. 소신껏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러면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겁니다.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국민의 장래를 보고 우리나라 장래를 보고 일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경부 고속도로를 시작할 때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 요인도 극구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미쳤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경부 고속도로는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사람의 핏줄보다 핏줄하고 똑같아. 동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핏줄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를 많이 닦으라. 그래서 사람의 핏줄이 많으면은 혈관이 튼튼하면은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나라도 사람에 비교하면은 핏줄이 혈관이 도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마을 가꾸기 운동할 때 우선 농촌에 있는 초가집 지붕을 전부 다 내리고 지붕 개량 사업에 돈을 지원해서 기와나 함석집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새 진짜 지을 작자 그 다음에 길로자를 써서 신장로. 그러니까 길을 넓게 닦아서 기계가 다니는 농사를 앞으로 짓고 자동차가 수월하게 다녀야 경제 발전이 된다. 그래서 사람에 비유하면은 한국과의 도로는 곧 사람의 핏줄이다. 혈관 역할을 한다. 사람도 혈관이 튼튼해야 오래 삽니다. 혈관이 나빠지면은 뇌경색, 뇌졸중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도로가 변변지 못하고 잘 발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국가 경제에 뇌졸중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오는 것처럼 경제 경색이 와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좋지 못하면은 국가의 발전에 그 경색이 온다. 사람도 붓줄이 나쁘면은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 비틀비틀 죽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도로가 시원치 않으면은 그 경제 경색, 그 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역성장할 수 있다.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6개월, 1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이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덴만 바다 항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홍해 바다 항만길 항로를 미국이 소유해야 되고 중동 전쟁이 가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가자지구
그런 지역은 미국 땅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 개발을 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분쟁 지역인 그쪽에 핀란드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런 걸 전부 다 미국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핀란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미국 땅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주 연방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미 연방 주 국가가 50개인데 2개나 3개를 추가하면은 52개, 55개가 되면은 별이 55개 깃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괜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선거를 잘못해 놓으면은 아무리 법이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한쪽으로 너무 밀어주지 말고 그 정치를 잡고 있는 집권당, 여당한테다가 원래 국회의원 수를 많이 밀어주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야 그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강력하지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답답해서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면은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돌파력이고 곧 저돌적이다.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계엄의 이제 계엄령을 발령해가지고 요즘에 그 진상 기일날에 증인 채택을 해와서 전부 다 군인들, 전부 다 증인들을 전부 다 출석을 시켜서 대질 신문을 하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회사에서 그 사장이 잘 나가는 사장이라든가 임원이 잘못돼서 징계 처벌을 받아가지고 목이 잘리게 된다.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증인이 채택돼가지고 물어보면은 다 자기가 살 공리를 해가지고 그 사장 나쁘다. 아이고 우리 상사는 정말로 못돼. 그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는 해는 줄을 서지 않고 전부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만은 뜨는 해, 세력이 계속 뜨는 해는 줄을 선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 하면서 칭찬하지요. 그렇지만은, 지는 해는, 자기만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증언에, 정말로, 아전 인수격으로 전부 다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증언을 채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정상 참작을 해서 참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 똑같아요. 정치도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할 때도 회의할 때도 증인 채택을 하고 이제 물어보고 할 때도 잘 나가던 상사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우리 상사님은 최고야.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옳은 말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상사가 잘못돼가지고 목이 잘리게 생겼다. 그럴 때 또 물어보면은 완전히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 상사하고는 절대 같이 근무할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는 상사한테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오염된 증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증거로 100% 채택하는 건 모순이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모시던 상사를 토사구팽, 내팽개치는 거짓말도 하고 자기만 살 궁리만 하고 그래요. 그런 조그마한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것은 같은 맥락이다. 나는 그렇게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00%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염이 많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말이 있잖아요. 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할 때는 줄을 섭니다. 한 줄이 아니야 여러 줄을 서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물러나는 대통령의 줄을 섭니까? 완전히 배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배반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심리예요. 그걸 증거로 100% 채택할 수 있나요? 오염된 거짓말 이런 것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느 정치사에서 여느 그냥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임기 동안 무사 안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무난하게 임기만 마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에 차라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직을 연명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들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무슨 여당 야당을 두둔하고 편들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상 의료 개혁을 이번 대통령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의료 개혁을 하려고 시작은 했지만은 의료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만 하지 말자 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게 27년이나 30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의료 개혁을 하려고 대대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원래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의료 개혁을 해야 된다.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해서 시작은 했지만은, 의료단체에서 완전히 반발해서, 전부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전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퇴진 운동까지 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도 있지만은 반사회적인 단체라든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민주노총 중에서도 간첩을 2명을 이제, 찾아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어온 고정간첩이 없겠습니까? 고정간첩이 있고, 국가의 요인들을 전부 다 포섭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혈안이라는 것은 피혈자, 눈한자 씁니다. 그래서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아주 난리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
고정간첩이 있고, 고정간첩은 또 우리나라의 중요 정말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뉴스 나오잖아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인기니까 비트코인을 얼마 줄 테니까 나인데 좋은 정보로 정보를 좀 나인데 알려다와 이래가지고 언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준 것을 확인했다.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전자식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자식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을 뭐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해서 부정 투표를 부정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떨어뜨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도 전자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 개표는 부정선거에 완전히 도구다. 부정선거하는 도구가 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 개표는 중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국무총리 한 분에서도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의 주 범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개표를 한다. 손으로 일일이 박스를 열어서 발열정자 써서 하나 둘 누구누구 해가지고 일일이 수개표를 한다는 얘기. 옛날 방식으로 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부정선거의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해서 그것은 폐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보고 내가 1년 6개월 전에 얘기한 대로 가자지구를 미국의 땅으로 하고 미국의 국민들이 가서 살고 그 와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든가 중동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곧 평화다.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하겠다는데 나쁘게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도 그 곡창지대,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가지고 전 세계의 식량을 10% 가까이 생산이 되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완전히 보석의 창고다. 지하 자원의 보석의 창고다 하는 걸 갖다가 줄여서 보고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는 게 지하 자원, 그 다음에 농사가 엄청나게 많이 잘 되고 그걸 곡창지대라고 해요. 곡창지대. 그리고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정말 보물이 그득하다. 그걸 갖다가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땅으로 소유를 해서 미국 주 연방 국가로 편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은 영원히 없어지고 평화가 오게 만드는 것은 그 길이 최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물리니까 보복 관세를 또 다른 나라에서 한다. 그러니까 주춤한다 하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뚝심, 밀어붙이기, 저돌적인 그 행정력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이다. K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비견해 가지고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 트럼프 윤석열이가 그 전에 그 뉴스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을 뉴스에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칭찬하는 게 여당 야당을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김경수라든가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야당에서 그래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정말로 발굴의 그 동량,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도 많잖아요. 원래 여러 사람을 통합을 하고 포용을 해서 여러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도록, 국민들도 여러 명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주의에서는 기회부여조차도 미리 차단하는 것은 독재 국가고 공산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여러 인재, 나라의 동량이 될, 기둥이 되고 그럴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안희정, 그 다음에 김경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을 야당에서 여러 명의 대통령이 10명, 20명이 나와가지고, 좀 국민들의 선택권을 좀 넓혀서, 포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거를 국민들이 그 선택권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은 찍을 방법이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독재 국가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차단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길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래야 여러 명 중에서 선택을 해야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중의 중의를 여러 가지 다중주의가 민주주의잖아요. 독단적으로 한 명이 나오면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는 것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원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몇 명까지 나오는데 야당에는 한 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야당 대통령을 여러 명 중에서 좋은 사람을 뽑아줄 그 기회조차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혼자서 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없으면은 A연을 좀 확정을 해가지고 외부 인사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학계라든가 원래 율사 출신이 대통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율사 출신이 아니지만은 그 율사 출신이 그렇게 저돌적으로 하다가 율사 출신의 대통령이 오염된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탄핵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만일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율사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면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머리에 각인이 된다. 율사 출신 대통령은 맨날 저러니까 앞으로 율사 출신, 그러니까 법계 출신 대통령들은 뽑아주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그다음에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껏 하려고 하는 율사 출신 대통령을 그 깊은 뜻을 모르고 탄핵을 인용해서 완전히 율사 대통령 최초로 탄핵이 됐다 하면은 율사 출신 대통령은 아무래도 위험해. 법만 알았지 정치는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율사 전체의 도매금으로 인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탄핵이 중단되고 하면은 즉시 현직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대통령도 뽑을 때 그렇고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국민들이 좀 잘 알아서 정말로 선거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법이 좋아도 잘못 선거해 놓으면은 이러한 결과를 또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